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버드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이제 2시에 알람을 맞추고 일어났습니다. 2시부터 이제 좀 중요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보니까 시장이 이제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해서 저는 시장 대응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지 오늘도 여러분에게 조금 저의 작은 지식을 알려드릴까 해요. 자, 오늘 SOXL 이거를 이제 손절매 처리했습니다. 한 몇 프로 손절했죠? 한 7, 8% 이제 손절을 해서 테슬라를 이제 담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이걸 손절매 처리하고 테슬라를 담았냐. 자, 며칠 전 영상에 보시면 제가 테슬라와 레모네이드를 조금씩 덜어내가지고 SOXL이랑 FNGU를 반반 나눠 담았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FNGU는 한 7% 빠졌는데 SOXL은 마이너스 14% 이런 식으로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FNGU를 손절매 처리해서 SOXL을 이제 추가 매수한 거죠. 근데 오늘 아까 지금 장이 반등을 했는데 반등하기 전에는 SOXL이 한 마이너스 2%였고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11%, 12%까지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SOXL을 손절매 처리해서 상대적으로 더 빠진 테슬라를 이제 담은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 일단은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바닥에 닿게 되면 어느 순간 반등을 해요. 급하게 빠지면 급하게 반등을 하는데 우리는 그 바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장이 많이 밀릴 걸로 예상이 되니까 비교적 변동폭이 적은 이런 ETF로 일단 자산을 이제 분산해 놨다가 내가 정말 10년을 바라보는 기업들 있죠. 진짜 장기 투자하고 믿음이 있는 종목들을 같이 빠질 때 개별 종목이 더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상대적으로 덜 빠진. 그러니까 현금 대용이에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갑자기 반등하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ETF를 들고 있으면은 반등을 하면 억울하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하락장에서 이렇게 고파의 3짜리 상품이지만 개별 종목에 비해 성공적인 좀 방어를 해줘서 상대적으로 적게 손실을 보고 이렇게 테슬라를 557불에 추가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저는 항상 현금을 안 가지고 매매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거기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절매를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는데 뭐가 좋냐면 제가 이제 수익금을 최근에 상당 부분 반납을 했는데 이게 막 350만 원 이렇게 찍혀 있었어요. 이제 양도세가 나가잖아요. 25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상의 수익부터 22% 양도세가 나가는데 오히려 이제 자산을 방어하면서 손절매를 침으로써 250만 원 미만으로 다시 맞춰놨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는 올해 낼 양도세는 0원이 됐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도 제가 자산 분배를 하다가 하락장에서 다시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저는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현재 제 계좌는 정말 제가 10년을 바라보는 이런 기업 2개만 다시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영상을 좀 빨리 올렸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오늘 영상을 왜 찍냐면요. 오늘 정말 패닉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어떤 커뮤니티나 다른 유튜버들 라이브 방송을 보면은 막 욕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 버티다 못해 이제 나가시는 분도 있는데 주식이라는 건요. 그렇게 이제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팔고 나갔을 때 그때 이제 올라가요. 지금 이렇게. 근데 물론 이것도 다음 주에 상황을 봐야 되는데 사실 오늘 좀 너무 과하게 빠졌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제 뭐지 조금 분산을 해놨던 ETF를 정리해서 이제 저점에 잘 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아직 몰라요. 다음 주 돼가지고 오늘 같은 큰 폭의 하락이 나 이제 나와봤자 한 방 정도 더 나올 수 있다. 진짜 최악의 경우에 한 방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 이게 제 개인적인 뷰고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반등을 성공적으로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장에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계좌 쳐다보고 있다 보면 이 시간대에 아까 그렇게 급락하던 시간대 있잖아요. 쳐다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매도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단 한 분이라도 이제 좀 줄이려고 영상을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영상을 찍는 와중에 또 시장이 반등을 해버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멘탈 끝까지 잡으시고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했죠. 여러분 이게 40% 여러분이 여기 이번에 지수 하락이 안 와서 여기 있어요. 지수가 만약에 내 계좌가 20% 30% 수익이에요. 어차피 안 팔 거란 말이에요. 계속 잘 올라가니까. 그래서 좀 멀리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런 장에서 절대 패닉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저희 구독자님들 이번 기회에 패닉셀 하신 분 진짜 없길 바라고요.
만약에 페닉스를 하셨다면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겠죠. 근데 공부예요. 누구나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처음에 했었고, 그거를 한 번 겪고 시장이 올라가는 걸 지켜보면 다음에 또 이런 장이 왔을 때 페닉스를 안 하게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번씩 하는 실수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이게 운이 좋게 팔았는데 뭐 월요일 날 뭐 큰 폭으로 더 빠지면은 그때라도 저는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이 최소 몇 년을 보고 들어갔는데 몇 달 지나서 이런 하락장 한 번 왔다고 이런 장 생각보다 진짜 자주 와요. 주식하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국내장은 더 심했고요. 국내장 매매할 때는 1년에 한 4번씩 찾아온 것 같아요. 이 정도 빠진 장이. 그러니까 좀 마음을 비우시고 정말 회사만 보고 투자하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이 지수 예측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저도 어제 그 분석을 조금 나름 지수 분석을 했어요. 나스닥 지수 분석을 이제 했었는데 어제 거래량이 좀 의미 있게 터지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말아 올려가지고 거기에 기술적 반등 구간도 이제 왔었고 그래서 이제 어제 페닉셀이 나와서 좀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할 시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판단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시장은 항상 저한테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또 배신을 했다가 다행히 말아 올린 모습이고요. 그래서 테슬라도 아까 마이너스 11%까지 갔다가 지금 급반등을 다행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 여러분들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무너지게 되면 나스닥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스닥 지수들 대부분을 테슬라가 올려놨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나스닥이 좋아져야 QQQ나 이런 인덱스 자금이 들어오면서 다시 테슬라를 매수하게 되는 이런 구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런 또 하락장 속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날은 주식창 안 보고 자는 게 답입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를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10년물 금리 보시면서. 근데 그게 또 10년물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고 해도 주식이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금리에 대한 내성이 이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금리 예측은 주식 예측만큼 어렵고요. 그게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압니까? 뭐 분석을 해봤자 그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지수나 금리 예측은 정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예요. 뭐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이제 분분하기는 한데 실제로 이제 저같이 투자하는 분이 전설적인 분이 한 분이 있죠. 그게 바로 피터 린치예요. 제가 피터 린치 영상 예전에 많이 올렸잖아요. 지수 예측이니 금리 예측이니 어차피 해봤자 못 맞춘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 집중하자. 이런 말을 피터 린치 선생님이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선생님의 매매 스타일대로 저도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캐시우드 사는 거 따라다니면서 사거나 스펙 투자는 이제 위험한 거다라는 거를 이번에 좀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지수 반등하는데 결국에는 우량주 위주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되기 전에는 이제 ETF나 혹은 우량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갖춰 놓으시고 소액으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아크 인베스트 따라다니면서 매매하는 거 뭐 사실 이거 해야 돈 버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좀 소액으로 좀 조심스럽게 이제 하시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포트폴리오가 지금 비중을 보면은 테슬라가 87%예요. 그리고 레모네이드가 12%고요. 그래서 너무 이런 거에 스펙주나 중소형주에 올인하지는 마세요. 혹시 그 뭐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올인을 해도 되는데 제가 요즘에 레모네이드 분석 영상 많이 올리잖아요. 이렇게 이제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이걸 정말 몇 년 들고 갔을 때 이 기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사실 중소형주 투자가 돼요. 캐시우드가 사서 따라 사면은 이 하락장이 되면은 절대 못 버티십니다. 절대로. 그 못 버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이게 팔란티어든 오픈이든 이렇게 무너지는 거고요. 그래서 공부를 항상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우량주나 ETF 같은 경우는 공부를 안 해도 너도 나도 좋은 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를 좀 가급적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변동성이 이제 좀 심할 걸로 생각이 돼요. 또 이게 뭐 월요일날 올렸다가 여기 지금 이 지지선 보이시죠? 이거 깨지면은 또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해요. 지금 이제 이틀 연속 이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서 다행인데 만약에 이게 또 뚫고 내려가게 되면 또 끝없이 하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진짜 항상 천천히
천천히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천천히 분할 매수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막 항상 바잉 찬스, 바잉 찬스 하는데 뭐 지금 며칠 동안 바잉 찬스예요. 그래서 항상 천천히 이제 분할 매수 하시고요. 또 지금 이틀 연속 지금 이 지지선을 지지해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아직 악재가 해소된 거는 아니잖아요. 악재가 해소된 건 아니니까 항상 천천히 분할 매수로 이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 존버 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래에 우리는 모두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버드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